갓 딜루션 유튜브 8번째 4장. 4장의 제목은 신이 없는 것이 거의 확실한 이유고, 이번에 그 첫 번째 장으로서는 보잉 747, 보잉 747과 고물 야적장, 프레드 호일의 보잉 747과 고물 야적장 편이에요. 처음에 이 부분을 봤을 때 너무 신선했는데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지금 보는 거예요. 저 자신을 위해서 지금 오디오로 지금 저장해 놓는 겁니다. 신이 없는 것이 거의 확실한 이유. 보잉 747과 고물 야적장. 여기서는 개연성과 비개연성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지 이 장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개연성은 그래서 찾아본 거에서 사전을 찾아봤죠. 개연성은 절대 확실하지 않으나 아마 그럴 것이라는 성질이나 생각이고, probability. 그 다음에 비개연성은 개연성의 반대 개념이니까 확실하지는 않으나 그렇지 않을 것이다.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거겠죠?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이제 저는 출발을 합니다. 비개연성 논증은 설계 논증의 위장 형태이다. 지적 설계는 인텔리전트 디자인의 아이디예요. 그러니까 아이디가 인텔리전트 디자인이네요. 지적 설계. 이걸 비개연성 논증은 유실론자는 신이 있다고 하는 주장으로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게 비개연성 논증이에요. 보잉 747 이론. 무신론자, 도킨스가 대표적이겠죠. 무신론자는 이 비개연성 논증이 신이 존재하지 않음이 거의 확실하다는 사실을 입증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둘 다 유신론자는 유신론자대로 100% 신이 있다고 하는 쪽으로 이 논증을 비개연성 논증을 사용하고, 무신론자도 똑같이 신이 없다는 증거로 논증으로 이 비개연성 논증을 사용한다는 뜻이겠습니다. 프레드 호일, 영국 정산 우주론자, 이 빅뱅이라고 했는데 빅뱅은 없다, 그냥 정상 우주다, 그런 주장을 한 천문학자, 1915년에서 2001년도, 이 사람이 템플턴 상을 받았나? 예, 하여튼 이 사람이 프레드 호일이라는 사람이 보잉 747과 고물 야적장이라는 말을 했다고 그래요. 한마디로 고물 야적장을 이제 태풍이 한번 딱 휩쓸어서 보잉 747을 한 번에 조립할 확률처럼 그럴 확률은 없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지구에 출현할 확률이 없다는 뜻으로 이렇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 말로 프레드 호일은 나중에 두고두고 이렇게 비난을 받았다고 그래요. 아무튼 이것을 747 영역에 있다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창조론자들이 선언한다고 그래요. 사람이 진화되었을 확률은 747 영역에 있다, 창조됐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747 영역에 있다고 하면은 한마디로 설계되었다. 진화가 아니라 설계되었다. 이제 그런 말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자연선택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논증이다. 자연선택이 우연의 이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말이다. 하지만 거기에는 우연은 정반대 의미를 지니다. 우연 정반대 의미라면 필연이겠죠. 그러니까 자연선택의 핵심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자연선택이다. 하여튼 끝까지 무신론자들은 끝까지 자연선택으로 이렇게 진화되었다, 그런 뜻이죠. 창조론자가 정략적으로 지적 설계라는 창조론이라는 그런 이제 말보다도 지적 설계라는 세련된 옷을 입고 위장을 한다고 해도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 지적 설계란 말에 대해서 싸구려 턱시도를 입은 창조론이라고 이렇게 비난했다고 합니다. 창조론자들은 공짜 점심은 없다라고 하면서 다윈주의가 비개연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서도 거저 먹으려 한다고 비난한다. 공짜 점심은 없다니 경제 이론이죠. 그까지 동원해가면서 이제 다윈주의를 비난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다윈의 자연 선택은 다른 방법으로는 대답할 수 없는 수수께끼에 대해 지금까지 알려진 유일한 해답이다. 거저 먹으라는 쪽은 사실 신가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동의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있는 I am who I am이라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그렇게 돼 있었죠. 하면 끝이야. 그래서 신앙이다. 그건 신앙이다. 신앙으로 그걸 극복하자. 믿어라. 그러면 끝이야.
신은 공짜 점심을 먹으려 애쓰는 동시에 공짜 점심이 되려고도 한다. 멋진 말이네요. 공짜 점심을 먹으려 하는 대신에 애쓰는 동시에 먹으려 하는 동시에 공짜 점심이 되려고 한다. 그 설계자 자신은 그것보다 더 있을 법하지 않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 설명하는 그 설계자 자신 신을 말하죠. 설계자 자신은 그것보다 더 있을 법하지 않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도킨스는 신은 궁극적인 보잉 747이다 하고 한마디로 잘라버리는 거죠. 보잉 747, 태풍이 고물장을 휩쓸어서 보잉 747을 만들어낸 확률이처럼 신이 그 확률이다. 없다. 비개연성 논증은 복잡한 것들이 우연을 통해 출현할 수 없다고 말한다. 비개연성 논증은 복잡한 것들이 우연을 통해 출현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우연을 통해 출현하다가 계획적인 설계 없이 출현하다가 동의어라고 규정한다. 그러니까 우연을 통해 출현하다가 계획적인 설계 없이 출현하다가 하니까 우연은 없다. 즉 우연을 통해 출현하다 계획적인 설계 없이 출현하다 동의하다는 건 즉 우연을 통해서 출현할 수 없다니까 결국은 설계되었다. 이제 창조론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비개연성을 설계의 증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논란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비개연성을 설계의 증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설명할 수 없으니까 창조다. 놀랄 일은 아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비개연성으로 인해 창조가 승리했다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윈주의를 깊이 이해하면 설계가 우연의 유일한 대안이라는 손쉬운 과정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야 하며 서서히 복잡성이 증가해가는 계단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중간 계단을 찾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휴음은 1776년에 영국에서 죽었어요. 영국 사망연도에요. 65세까지 살았다 그러죠. 영국 철학자, 철학자이고, 경제학자이고, 그렇죠. 데이비드 영국의 철학자, 역사학자, 경제학자. 당시 영국의 경험주의를 완성시켰다고 평가받은 애덤 스미스와 함께 스코틀랜드 경험주의 운동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휴음 같은 철학자가 그랬다고 그래요. 생명의 비개연성이 반드시 생명이 누군가에 의해 설계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며 그저 대안을 떠올릴 수 없다는 의미를 간파했다. 다윈 이후 우리 모두는 설계라는 개념 자체가 의심스럽다. 다윈 이후 우리 모두는 설계라는 개념 자체가 의심스럽다. 설계라는 환각은 이전부터 우리를 사로잡아온 함정이며 다윈은 함정이다. 다윈이 우리를 일깨웠으니 우리는 거기에 빠지지 말자. 설계라는 환각에 빠지지 말자. 도킨스의 주장이 보잉 747에 대한 도킨스의 이제 마지막 의견이에요. 보잉 747 고문이야기했잖아. 비개연성 인프라버빌리티 논증은 대규모 논증의 설계 논증의 위장형된 그 신의 존재를 옹호하기 위해 제시된 현대의 가장 대중적인 논증이며 놀라울 정도로 많은 유신론자들에게 완벽하고 전적으로 설득력 있는 것으로 비친다. 비개연성 논증이 747 영역에 있다. 지적 설계, 인텔리전트 디자인 아이디어. 논란같이 촉돌한 학술적인 의미에서 정보 내용을 의미해 그 논증의 경제선적인 장을 두고 논란같이 촉돌. 그 말은 모르겠어. 신은 궁극적인 보잉 747이다. 비개연성 설계 논쟁은. 보잉 747과 고물 야적장은 여기까지입니다.